네, 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쵸?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오늘도 시의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지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감각적 이미지 하면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공감각적 이미지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보면서 어떤 감각적 이미지에 속하는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6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보면서 시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오늘도 이어서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꼭 책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저번에 소개해줬던 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는 노트와 아니면 그냥 간단한 종이 그리고 꼭 볼펜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직접 써보는 것과 써보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중요한 단어의 표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단어들은 꼭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 배웠죠.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도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상승 이미지라고 하면 여러분 상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상승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특히 우리 뉴스 기사에 상승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윗상에 오를 승자를 써서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 신분이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상승 이미지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 그래서 시에서 이런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날아오르는 새.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새가 있는데 한 마리의 새가 날아오른대요. 비상한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상승일까요? 하강일까요? 그렇죠. 바닥에서 날아오르니까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상승 이미지겠죠. 또 뭐가 있냐면 떠오르는 태양. 사실 이과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떠오르는 태양이 왜 아래에서 위인가요? 아닙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현상인데 이건 상승이라 볼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화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가 봉긋 솟아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 상승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하강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하강 이미지란 아래 하자에 내릴 강, 아래로 내려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 내려간다, 떨어진다 이런 이미지예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많아요. 낙엽이 떨어진다. 가을철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꽃 한 송이가 툭 떨어졌다. 뭐 이런 시어들. 아니면 비가 내린다.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그쵸? 비가 내린다. 또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주저앉았다. 라는 그런 시의 구절을 보면 아,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다는 하강 이미지구나.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날아오르는 새, 떠오르는 태양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내가 주저앉고 이거는 상승 이미지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상승 이미지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 여러분들 상승이 긍정, 하강은 부정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향성만 가지고 이미지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과 하강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적 이미지란 땡땡땡땡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 여러분들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뭘까요? 힌트는 움직일 동의 관역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예요. 동적 이미지는 활발하고 명랑한 어조로 많이 쓰여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 정적 이미지는 그 반대입니다. 정은 고요할 정의 관역적자 해서 이거는 땡땡 상태,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지 상태라고 보면 돼요. 활발하고 명랑한 어조로 무언가 움직임이 많아, 그러면 동적 이미지.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화자가 주로 관찰할 때는 정적 이미지가 많이 쓰입니다. 자연물 같은 경우는 동적 이미지도 있지만 가만히 이제 바위의 모습을 관찰한다던가 아니면 산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한다던가 하는 것은 산이 이렇게 막 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정적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까지 알아봤어요.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상승, 하강. 상승과 하강은 서로 반대의 의미죠. 그 다음에 동적과 정적. 동적과 정적. 이것도 두 개가 반대의 이미지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세요. 상승의 반대말은 하강, 동적의 반대말은 정적. 이렇게 외워둬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답지를 봤을 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요번 시는 박목월 시인의 불국사라는 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3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 이거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청각적 이미지는 어디에 쓰였는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감각적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과연 이 시는 정적 이미지일까? 동적 이미지일까? 이거는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잠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텐데 잠깐 끊어서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갔다 오세요. 모두 갔다 왔죠? 그쵸? 다 갔다 왔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이 시를 분석해 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시를 분석할 때는 뭐뭐뭐로 분석하라고 했죠? 그렇죠. 시적, 상황과 정서와 태도, 이걸로 분석해라.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화자나 아니면 시적인 대상을 상징할 때 이렇게 하트로 붙여줬고요. 이 별표 선생님 추가할게요. 별표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쓰였을 때 별표를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자, 한번 볼게요. 박목월 시인의 불국사 읽어보겠습니다. 흰 달빛, 자하문, 달안개, 물소리, 대웅전, 큰 보살, 바람소리, 솔소리, 범용루, 뜬 그림자, 흐느니 졌는데, 흰 달빛, 자하문, 바람소리, 물소리. 지금 얘들아, 뭔가 서술어가 없어. 조사도 없어. 무조건 그냥 단어만 계속 나열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내 마음, 호수, 네 마음, 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사를 한번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흰 달빛이 자하문에 비치고, 얘들아 자하문이 뭔지 알아요? 자하문 모르나? 여러분들 경주에 있는 불국사 있죠? 불국사에 대웅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웅전에 들어가는 문을
대웅전에 들어가는 문을 자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달빛이 자하문에 비치고 달안개가 끼고 물소리가 들리고, 그죠? 대웅전에는 큰 보살이 계시고, 이런 뜻이에요. 대웅전 안에는 그 부처님의 형상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솔소리가 또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솔소리가 들리고. 됐죠? 범영루에 뜬 그림자가 흐느히는 흥건이란 뜻이야. 흥건이 졌는데 흰 달빛이 똑같이 자하문에 비치고 바람소리 들리고 물소리 들리고.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구조를 띠고 있어? 똑같은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죠? 그렇죠. 흰 달빛 자하문 달안개 물소리, 흰 달빛 자하문 바람소리 물소리. 물론 달안개랑 바람소리라는 단어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아,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수미상관의 구조가 쓰였습니다. 수미상관의 구조. 머리수의 꼬리미야. 맨 앞부분 머리수, 맨 뒷부분 꼬리미. 머리와 꼬리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생님, 수미상관 왜 쓰나요? 수미상관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왜 쓰는 건가요? 왜냐하면 얘들아,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으면 우리가 구성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구성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리고 의미를 강조할 수 있어. 우리가 무언가를 2번 얘기하거나 3번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뇌리에 정확하게 각인이 되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주제를 담고 있거나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2번, 3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미상관은 맨 앞과 맨 뒤에 똑같은 것을 써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 시를 상황정서 태도로 한번 분석할 수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흰 달빛이 자하문에 비치고, 지금 여기 나왔다. 흰 달빛. 지금 상황 나왔습니다. 특히 시간적인 배경 나왔어요. 그쵸? 상황, 시간적인 배경. 달빛이니까 거의 밤이나 저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하문에 비치고, 이 사람 지금 어디 있구나. 지금 시적 화자가 대웅전에 들어가는 자하문 앞. 그러니까 불국사에 있구나. 불국사에 있음, 공간적인 배경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불국사에서 자문 그리고 대웅전 이런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서가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 나오나? 정서 나오나요? 정서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 박목월 시인은 정서보다는 어떤 자연현상의 아름다움을 관찰한 시를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잘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불국사에 있는 상황. 시간적 배경은 이른 저녁 아니면 저녁 밤 그 정도의 불국사에 있는 상황이고요. 정서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태도는요? 태도는 어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저녁에 불국사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은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바로 시적 대상 불국사겠죠. 그렇죠? 불국사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태도는 관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관조적인 태도. 관조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시적 대상을 이제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뭔가 정서보다는 관찰하는 태도를 우리가 관조적인 태도라고 해요. 이 부분을 관조적인 태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관조적인 태도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먼 대상을, 시적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를 우리가 관조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가 어디 쓰였나 봅시다, 여러분. 시각적 이미지 어디 쓰였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흰 달빛, 흰 달빛. 왜냐면 달빛도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흰 색깔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하문. 자하문. 우리가 눈으로, 지금 시적 화자가 눈으로 자하문을 본 거니까. 달 안개. 달 안개 끼고 이것도 달에 안개가 꼈구나. 이거는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또 범영루. 범영루. 이것도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뜬 그림자, 범영루에 지금 그림자가 떴다는 것도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감각이 쓰였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는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은 소리도 많이 들었어. 어떤 소리? 그렇죠. 이 사람은 물소리, 바람소리, 또 무슨 소리? 솔소리. 이런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랬을 때, 자, 이 불국사라는 시는 정적 이미지였어요? 동적 이미지였어요? 지금 막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대웅전 안에 큰 보살이 계시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범영루의 그림자가 떴어요. 이런 거는 어떤 대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멈춰있는 정지된 고요한 불국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동적보다는 정적인 이미지라고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멈춰있는 자연물을 관찰하는 것은 동적보다는 정적 이미지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가지 개념 배웠어요, 여러분. 그쵸?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이 4가지 반드시 꼭 복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